자, 오늘은 비트마인에 오늘 나왔던 실적 발표 핵심들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 겁니다. 이 실적 발표에 나왔던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요, 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쉽게 정리를 해서 전달 한번 드려볼게요. 자, 비트마인이 이번에 공개한 공식 발표 자료는요, 201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1년짜리 실적 발표예요. 그래서 이 서학개미들의 관심이 폭증했었던 그 이번에 4분기 실적 있잖아요. 그 시기의 수치들은 이 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는요, 이제 그 8월 31일까지의 숫자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같이 실적을 쭉 보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설명을 다시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새로 업데이트된 숫자들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보면요, 이번 실적은 크게 4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재정이고, 이제 두 번째는 스테이킹, 그리고 배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더리움 5% 이 전략인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첫 번째부터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재무 실적인데요. 비트마인이 실제로 얼마나 벌었는지, 그러니까 이 기업의 엔진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자, 비트마인은 2025년 회계연도 동안에 3억 2,816만 달러 순이익을 발생을 시켰어요. 저는 좀 놀랬는데, 왜냐면 사실 실적 나오기 전에는요, 이 기업이 지금으로서 순이익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아예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10월에 있었었던 그 암호화폐 대규모 청산 사건과 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주식시장 전체의 정체기 전의 수치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는요, 이 희석 기준 주식 수입니다. 2025년 8월 31일 기준으로 2,411만 222주가 희석된 주식이라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EPS 때문에 중요한 거죠. 즉 주당 순이익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주식수가 많아지면 EPS가 떨어지고 주식수가 적어지면 EPS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번에 비트마인의 EPS는 사실 좀 말도 안 되죠. 이 13.39불. 이 숫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채굴 회사들은 이 정도로 이익 절대로 못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이 기술 기업이 연 EPS를 한 5달러 정도만 나와도요, 시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라고 좀 평가를 하죠. 근데 비트마인은 암호화폐 기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경영 리스크가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요, 단 1년 만에 EPS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단순히 수익을 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잘했다 라는 거죠. 뭐 이게 그렇게 현재로서 의미가 큰 건 아니겠지만요, 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좀 기대가 된다 라고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제 회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 숫자들은 2025년 8월 31일까지의 기준으로 나온 숫자들입니다. 그 기준으로 비트마인의 현재 총 자산은 87억 9,505만 달러. 작년에 대비해서는 상당한 성장이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8월 말이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보면요, 사실 이 11월 17일날 나왔던 비트마인의 정식 공시에 나온 숫자로 보면요, 여기 보시면 비트마인의 총 자산이 118억 달러니까 실제 아까 나왔던 이 87억의 숫자 있죠. 이 실적 이후로도 계속해서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보유량이 82억 달러 수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비트마인의 이더리움이죠. 이게 이 회사의 핵심 자산인데, 이 부분도 지금은 거의 100억 달러에 육박해요. 그리고 이더리움 가치가 지금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그 가치까지 회복을 한다고 한다면 이 수치 또한 크게는 몇 배까지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좀 더 위로 보면은 여기 현금성 자산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금성 자산은 약 5억 달러.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 17일에 나왔던 비트마인의 공시 기준으로 보면요, 현재 6억 달러가 넘죠. 거의 1조 원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적 이후로도요, 계속해서 꾸준히 이 수치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이 손익 계산서죠. 비트마인이 어떤 구조로 돈을 벌었는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총 매출은요, 600만 불. 작년에 대비해서는 한 2배 정도가 증가를 한 거죠. 하지만 이것도 보면요, 다 트레저리 전에 이 채굴 기업일 때 나온 수익이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마인의 진짜 수익 매출이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 그냥 마이닝에 대한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그러니까 채굴 기업일 때 나왔던 매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들만 보면 디지털 자산 평가익과 그 트레저리가 얼마냐는 게 아마 중요하게 여겨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Operating Expenses라고 하는 운영비죠. 이 운영비에서 지출한 비용은요,
총 4억 4,390만 달러로 기억이 되어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보면은 이 General Expenses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 관리비입니다. 뭐 직원들의 급여나 뭐 사무실 비용이나 아니면 뭐 회계나 법률 수수료 같은 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Warranty Expense는 그 주식 매입건에 관련한 비용들, 그리고 그 자산의 손상 차손이라고 해서 뭐 회사의 장비나 아니면 설비된 것들의 그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손실인 거니까 이제 그 비용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Realized Gain이라는 거는 그 디지털 자산들을 처분하면서 나오는 실현 이익입니다. 뭐 토큰이나 뭐 코인 같은 것들을 실제로 매도해서 실현된 이익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은 중요한 건데 이 unrealized gain,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인 거죠. 이게 보유 중인 이더리움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매도 전까지는 이게 미실현 상태니까 지금 이게 약 8억 달러 정도, 이것도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9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아직 미실현으로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로 보면은 이제 net income이 나오죠. 그러니까 순이익은요, 총 3억 4,800만 달러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이 회사가 이더리움 기반 트레저리 모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한 요 정도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까지 보면요, 그 순이익이 여기 나오죠. 이게 작년의 적자에 대비해서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었다는 건데, 문제는 여기 순이익은 보면요 3억 달러가 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 운영 활동인데, 이 운영 활동을 보면요 실제로 들어온 현금은 마이너스 410만 달러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unrealized gain 있죠. 그 미실현 손익이요. 그게 여기도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평가 이익이 마이너스 8억 달러잖아요. 이게 평가 이익은 이익이 맞는데 이 회계상에서만 있는 이익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회사에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statement of cash flow, 이 현금 흐름표에서는요 마이너스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순이익은 분명히 크고 돈도 있는 건데요. 다만 이 운영 활동에서 들어온 실제 돈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 unrealized gain, 이게 이더리움이죠. 지금 이 회사의 대부분의 자산이 지금 이더리움 평가 이익이기 때문이고 이게 아직 실현된 수익이 아니기 때문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요 이제 여기도 좀 핵심인 부분인데, 여기 purchase of digital assets라고 하는 이 디지털 자산을 구매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회사가 이더리움을 74억 달러를 샀다는 거예요. 이게 8월 말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샀다는 게 정말 많이 샀다는 거죠. 아마 지금까지는 훨씬 더 많이 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디지털 자산 매도는요 210만 달러로 사실 의미가 없는 숫자인 거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요 여기 purchase of property and equipment, 그러니까 이 장비를 한 100만 달러 정도 소금으로 좀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net cash investing activities라고 하는 투자 활동으로 발생한 돈이 74억 달러, 이게 이더리움으로 묶여 있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요, 비트마인은 올해 돈을 벌어서 이더리움을 많이 샀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더리움을 사고 있다. 즉 세계 1등의 이더리움 축적 회사라는 게 숫자에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순이익은 3억 2,800만 달러, EPS는 13.39, 그리고 디지털 자산 82억 달러, 더 최근 기준으로 하면 약 118억 달러, 그리고 운영이나 재무 흐름 모두 장기 성장에서 매우 건강한 구조로 보이고요. 이 실적만 놓고 보면 아직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기는 하지만 비트마인이 잘하고 있다 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숫자적인 부분들은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비트마인 실적 발표의 핵심 파트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 Marvin이라고 부르는 스테이킹 업데이트예요. 이번 발표에서 가장 궁금했던 내용이 바로 이 스테이킹에 관련한 업데이트였을 텐데요. 이 비트마인이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비트마인은 현재 3개의 최종 스테이킹 파트너를 선정을 했고요. 이들과 함께 현재 파일럿 프로그램을 테스트 중이라고 해요. 이 파일럿이 어떤 테스트냐면 향후에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전체를 스테이킹할 전용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Marvin이라는 이름은요, Made in America Validator Network,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직접 구축한 독자적인 검증자 인프라를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거 관련해서 몇 주 전부터 정말 찍고 싶었던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영상 한 편을 풀로 꽉 채워야 되는 분량이거든요.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의 정말 그 끝판 핵심 목표랄까요? 이걸 정말 찍고 싶은데 요즘 주가가 하도 빠져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을까봐 좀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제가 영상으로 올려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이고,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비트마인의 확신이 너무 커졌는데 여러분들도 아직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제가 곧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요, 정식 스테이킹은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마인이 처음으로 명확한 스테이킹 일정을 제시를 해 준 거죠. 그래서 회사 측은요, 다음을 기준으로 수십 개의 스테이킹 업체를 평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첫째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 그러니까 스테이킹의 보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비트마인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이 수십억 달러인데 이 보안이 흔들리면 그냥 끝인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능과 보상률 혹은 수익률을 본다는 건데요. 스테이킹은 결국 수익률 경쟁이기 때문이에요. 이 비트마인은 장기적으로 이더리움 5%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수익률이 높은 업체를 평가 기준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전용 인프라 운영 능력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더리움만을 위한 검증자 네트워크를 만들 능력이 있는 업체인가? 이 부분이 이 말벤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품질이나 지원 같은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기관 고객 수준의 지원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실시간 자료를 트래킹할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리스크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애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능력 같은 것들을 본다는 거죠. 즉 단순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스테이킹 하듯이 뭐 어디 거래소에 가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 비트마인은 자기들만의 전용 이더리움 스테이킹 공장 같은 그 인프라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벤에 대한 다음 스텝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줬는데요. 이 비트마인은 세계의 파일럿 파트너들과 함께 소량의 이더리움을 실제로 스테이킹하면서 성능을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찰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어느 파트너가 가장 수익률이 높은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대응 능력이 어떠한지, 또 운영이나 보안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향후에 대규모 이더리움을 맡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하면서요. 비트마인은 이 파일럿 파트너 중에 한 곳 이상, 그리고 세계급 인프라 제공 업체들이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거예요. 즉 말벤은요, 단순히 아웃소싱 형태가 아니라 이 비트마인이 직접 설계를 다 할 것이고 거기다가 세계 최고 업체들이 함께 만드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은 기성품이나 혹은 외주를 맡겨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최고의 품질을 가진 본인들만의 전용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어쩌면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스테이킹을 또 외주를 줘서 어떻게 돈을 벌 구상도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건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그리고 X에서 알트코인님께서 되게 핵심적인 부분을 좀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게 기존의 스테이킹 방식은 수수료가 든대요. 근데 하지만 비트마인은 직접 서버를 통해서 스테이킹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수료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기업이 돈을 추가적으로 번다 라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즉 이 말벤이 확장이 되면요, 비트마인의 장기 수익성과 주주 가치가 크게 올라갈 구조가 마련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이 말벤이라고 하는 스테이킹에 대한 소식도 정리를 하자면, 비트마인은 현재 세계의 파트너들과 이 스테이킹 파일럿을 가동 중이고 2026년 1분기 정식 런칭을 앞두고 있으면서 말벤은 비트마인 전용 이더리움 스테이킹 인프라 같은 개념이 될 것이고 이것이 회사의 장기 성장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면요, 다음은 배당입니다. 이 배당을 설명하기에 앞서서요, 이것도 대단한데? 얼마 주는데? 가 아니고요. 이 배당 속에 숨은 메시지를 좀 봐야 합니다. 이게 업계 최초이기도 하고요,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중요합니다. 일단 비트마인은요, 주당 0.01달러, 그러니까 1센트의 연간 배당을 공식으로 선언을 했어요. 금액 자체는 작아 보이지만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그 안에 숨긴 메시지예요. 왜냐면 제가 X에도 올렸었는데요, 이 배당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한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요, 암호화폐 기업도 이제 전통 금융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 기반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비트마인이 새금융의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은행 역할을 하는 디딤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배당 일정을 살펴보면요, 배당 발표일은 11월 21일 2025년, 그리고 배당 낙일은 12월 5일 2025년, 기준일은요 12월 8일 2025년, 지급일은요 12월 29일이네요 2025년. 즉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12월 5일 이전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요, 이 배당이 왜 의미가 큰지를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대형주 15개 중에서 9개가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형 테크 기업들 있죠. 뭐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브로드컴, 메타, 오라클 뭐 등등,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정기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시장에서 성숙한 기업으로 인정받는 회사들은요, 이미 배당을 통해서 안정적인 투자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뭐 이런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너무 끼워 맞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뭐 여기 아마존이나 뭐 이런 애들은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이 표가 그나마 좀 더 낫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비트마인은 대형 크립토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배당을 지급한다는 거죠. 그 크립토 관련 대형 상장사들을 보면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있고 뭐 라빈후드도 있고 뭐 코인베이스, bullish, 위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근데 이 중에서도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아직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대형 크립토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정식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속에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제 비트마인이 단순한 이더리움 가격 레버리지 기업이 아니다 라는 거죠. 비트마인은요, 탄탄한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배당 모델까지도 추구하겠다라는 그 안정 기업이 되겠다는 신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개미들은 물론 기관 투자자들한테까지도 매우 매력적인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요. 사실 겉보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실적 발표는 아니었어요. 뭐 숫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도 사실 우리는 4분기가 궁금한 거니까. 근데 적어도 이번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투자자들이 이번 실적은 비트마인의 첫 긍정의 신호탄으로 좀 받아들이고, 아, 우리가 비트마인의 연말과 내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겠다. 뭐 좀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실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테이킹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할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이 말벤이라고 하는 타이틀까지 이렇게 멋지게 지어서 하는 걸 보면요. 진짜 자체적으로 수수료가 없는 스테이킹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좀 좋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것도 그냥 미래에 대한 제 뇌피셜 예측인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스테이킹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면 이제 향후에 들어오는 스테이킹 기업들은요, 비트마인의 말빈이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수료를 비트마인에게 내고 스테이킹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좀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도요, 뭐 1센트가 의미는 없어 보여도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이 톱니 인터뷰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서도 잠깐 나오지만 이 이더리움이나 암호화폐에 몰린 기관이나 고래들은요, 이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암호화폐를 즉흥적으로 해칭할 수단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들의 규모가 막 조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비트마인이 앞으로 기업적으로 더 탄탄해지고 거기다가 배당까지 주는 이런 안정 기업이 된다고 한다면요, 이제는 그냥 고래들이나 기관들이요, 본인들의 자산을 그냥 안전하게 비트마인에 파킹을 해놓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비트마인은요, 단순히 트레저리다, 뭐 스테이킹 수익률이 얼마나 크다, 뭐 이더리움 매집 1등이다 이런 걸 떠나서도 이 회사가 나아갈 방향성이 아직도 정말 많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트마인과 더불어서 거의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뭐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지금 비트마인의 가격, 이 $25, $26 이 가격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하락은 좀 맞을 만큼 맞았고 악재도 굉장히 받을 만큼 받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트마인이 정식적으로 향후 계획을 발표까지 해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비트마인의 주가에 대한 기대도 다시 좀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좀 갖게 만드는 그런 실적이 아니었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트마인의 실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여러모로 우리가 엄청 기대를 부응할 만한 실적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연말이나 내년, 뭐 향후 몇 년까지 비트마인이라는 회사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힌트는 충분히 줬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월 15일 날 라스베가스에서 주주총회를 연다고 하죠. 저도 한번 봐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한번 가보려고 할 텐데, 뭐 미국에 계신 분들, 혹시 베가스에 있는 비트마인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또 제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거기서 또 캐치업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에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